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디스 토크의 구본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뒷백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여자친구가 놔두고 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레디스 토크의 구본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왜 그녀가 당신과 연애를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멤버십 회원님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 본인이 이제 "나는 그 여자분이 좋다. 관심이 있다. 그리고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려고 한다. 대화를 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조금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과정과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관점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의 생각과 욕망은 충분히 아는데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과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는가.'라는 반론을 제가 한번 제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은 왜 회원님과 연애를 하고 싶어야 할까요? 왜 연애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답변이 답변이 너무 네, 답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외로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나랑 연애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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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은 이제 그 여자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뭐랄까요? 여자분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 깊지 않은 대답이다. 그런 거죠. 저도 남자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를 왜 하고 싶어 하냐. 외로우니까. 외로워서 사귀고 싶고 만지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고 싶다. 맞는 말이죠. 물론 여자분들도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이 외로움을 견디는 그 힘이랄까요? 이 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고 사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거나 아무와 연애를 시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반문 드렸던 그 내용 말대로 "왜 그녀가 회원님과 연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죠. 단순히 외로워서 사귄다. 그럴 거면 벌써 옛날에 그 여자분이 연애를 하고 있었겠죠. 어차피 남자 숫자도 많은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남초 현상이 있으니까 남자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외로웠으면 이미 예전에 누군가를 사귀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음. 뿐만 아니라 어 '외롭다고 나랑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의 이 동기, 연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동기는 섬세하고 매우 섬세하고 다각화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쉽게 사랑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지는 못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그 여자분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건 알겠는데 알겠어요. 뭐 가서 이제 대화를 하고 하는 거 좋죠.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여자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난데없이 이 남자분이 와서 이 아는 오빠가 막 찾아와서 논다는 그냥 놀자는 의미로 이제 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한다.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심심하니까 심심할 때 이제 와서 놀아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 여자분 입장에서 이게 웬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다가오는 걸 당하는 그 여자분은 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무슨 죄죠? 갑자기 다가와서 "내가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널 좋아할 것 같으니까 너한테 호감이 있다. 너도 날 좋아해 줘. 호감을 가져 줘."라는 이런 어필을 언젠가는 할 거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그 여자분한테 고백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고백을 당하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 말이죠 지금.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감정이 없는데.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막 고백을 하고 막 대시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 이러다가 '이 오빠 왜 이러지?' 하면서 하다가 이제 점점 부담감이 이제 커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뭐 안 좋게 된다면 뭐 관심이 없다면 이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 이성 상대 후보자가 있다. ABC가 있다. A가 있다. A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자분한테 관심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그녀가 여러분을 좋아해 가고 연애를 해야 되나요? 왜죠? 이유가 뭡니까? 단지 내가 좋아해서 그 여자분이 날 좋아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외로워서 나랑 사귄다? No.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녀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귀어야 되고 사랑까지 가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유가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분한테 가서 괜히 가서 내가 남의 시간을 뺏고 내가 남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한번 바꿔 볼게요. 굉장히 못생긴 여자분이 한 분 있다고 칠게요. 굉장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얘는 평생 그냥 아는 여자 동생이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난데없이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데 와서 막 "저 오빠 좋아해요. 오빠 저랑 사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전혀 마음이 없어요.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상대라고 칠게요. 근데 이 여자분이 또 찾아와서 또 얘기를 하고 또 말을 걸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귀찮고 이게 만나서 상대하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 좀 그렇겠죠. 뭐 갑자기 내가 '그래 나도 외로우니까 그냥 얘랑 사귀어 보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그렇죠. 아무리 외로워도 내가 아무리 외롭다고 하지만 '얘는 아니다. 얘랑 뭔가 연애적인 어떤 그런 감정조차 생긴 적이 없다. 널 연애 대상의 후보에 순위에서 이제 10번째 안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개팅을 하는 그 여자분 또는 아는 여자분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그 여자분에게 '내가 그런 입장으로 다가가진 않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그녀 미래 그녀가 왜 연애를 해야 되나요? 이유가 뭐죠? 자, 한 20 초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뭐 답을 드리는 입장은 아니고 20초 동안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녀가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우리 A님이 나랑 사귀어야 될까? 왜 그래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제가 연애 초기에도 많이 이제 설득을 할 때 여자친구 우리 A님한테 설득을 할 때 써먹던 멘트 중에 하나였죠. 내가 내가 너랑 사귀는 또는 네가 나랑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7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 나는 가까이에서 만나야 된다. 가까이서 항상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랑 사귀고 싶었는데 어 너랑 집 거리를 따져 보니까 1 킬로가 채 안 되더라. 가깝다. 그리고 항상 뭐 20 분만 움직이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랑 사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나는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귀고 싶었는데 너가 바로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랑 사귀는 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이 밖에도 막 이유가 여러 가지 많았어요. 제가 뭐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꺼내지를 못하겠는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랑 사귀면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또 설득을 많이 했었죠. 뭐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제 자랑을 계속 해야 되는데 셀프 자랑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이런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단 한순간도 심심하지 않게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남자다. 이런 거 또는 뭐 '나는 스킨십의 대가다. 정말 스킨십을 잘한다. 마사지를 정말 잘한다. 그래서 너가 나랑 있으면 항상 이런 마사지 서비스를 공짜로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어필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약간 자기 비하적인 그런 건데 "오빠는 얼굴이 별로 잘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없을 거다. 너는. 내가 어디 바람 날 일도 없고 오직 일편단심 너만 바라볼 거기 때문에 너의 입장에선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래서 나랑 연애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예전에 또 제가 한창 이제 통기타를 칠 때였는데 통기타를 이제 간단한 걸 하나 외워 가지고 그걸로 이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노래를 불러서 그거를 녹음을 해서 그때 보냈었나. 아니야. 그 생 라이브로 했구나. 라이브로 해서 기타를 쳐 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 "나는 이렇게 낭만적인 음악을 할 줄 아는 그런 낭만적인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필을 했었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또 "네가 나랑 연애하면 좋은 점이 나는 손편지를 자주 써 준다." 요즘은 잘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연애 초기에는 손편지를 정말 많이 썼었어요. 굉장히 읽기 좋게 감동적으로 잘 썼었어요 그때는. 자주 썼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차례 주다 보니까 '아 이 오빠랑 사귀면 이런 게 참 좋겠구나. 항상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항상 공주님 대접을 받고 낭만적이고 이런 것들을 항상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뭐 노래라든가 뭐 저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노래 "난 노래 잘 부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로도 이제 노래방 가면 저 혼자 맨날 불렀어요. 우리 A님은 노래를 아예 못 부르니까 저 혼자 가서 그냥 한 시간 내도록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발라드에서 이제 락스프리까지 그냥 가는 거죠. 힙합까지. 뭐 어쨌든 그런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또 예전에는 이제 제가 직업을 약간 방송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 쪽에 일하던 그 가십거리를 다 들고 와서 그걸로 재밌는 얘기를 계속 해 주었던 거죠. 해 주면서 항상 즐겁게 해 줬다.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고. 그 밖에도 어 결국에는 이제 대화력이죠. 이제 대화력이고 말발인 거죠. 항상 그 적재적소 그리고 정확한 그때에 맞는 대화를 제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 감정 곡선에 따른 또는 시기적절에 따른 그러한 대응책 또는 이야기 또는 그러한 재미, 즐거움, 유머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생각해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항상 이렇게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해도 참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그렇고.'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네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저랑은 다른 본인만의 다양한 크고 작은 매력과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장점과 특기들이 연애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애랑 연결이 돼서 음 여러분과 그녀의 관계에서 그녀가 여러분을 사귀고 싶은, 만나고 싶은, 연애하고 싶은,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근본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나 이러한 근거를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설득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무작정 가서 계속 막 대시하고 계속 그냥 무조건 대시만 한다고 쳐 볼게요. 왜 그녀가 여러분과 연애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소개팅 또는 어떤 만남 그리고 대시하는 거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 장점은 뭐다.' 그리고 그 장점이 너에게는 이러한 게 도움이 될 거다. 나랑 사귀면 이런 게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 왔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내가 너한테 할 거기 때문에 너는 나랑 결혼이나 연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전체 흐름이. 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마스터 과정에서 항상 훈련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마스터에서 마이 스토리텔링 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나의 장점이나 나의 특기 또는 나의 그런 어떤 소울에서 나오는 그러한 특기들이 어떤 식으로 내 자랑을 이 사람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거를 만드는 연습을 우리가 매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스를 어디에서 끌고 와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의 역사 그리고 인생에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끌고 나와서 그거를 단지 글로 그리고 말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그런 우리가 훈련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립이 이미 되어 있어야만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대화를 막
하실 때, 대시를 하실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준비가 되지 않고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서 어버버버 하다가 이제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 여자분한테 내 자랑이랄까? 나의 어떤 그 어필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반대로 높아지는 것이죠. 음.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듣고 나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만약에 나한테 묻는다면 제가 오빠랑 왜 연애를 해야 되죠?" 라고 묻는다면 나는 최소한 10 가지 정도는 장황하고 설득력 있게 설득 '이 사람을 내가 설득해낼 수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일단 마지막 팁을 좀 드리자면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뭐 대단하지 않고 뭐 자잘하고 어 굉장히 뭐 스펙적이지 않는 것들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내가 주장하는 나만의 장점이 있고 나만의 어떤 영혼의 울림이죠. 이러한 것들이 음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행적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제대로만 그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백 성공률, 연애 성공률, 대시 성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번 이제 A4 용지 하나 꺼내셔서 왜 그녀가 나랑 연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글을 한번 정리를 하고 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서 한번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아 요거를 좀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카페 있거든요.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가입하셔서 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뭐 어차피 다 비공개고 하니까 다 이제 그 본인의 그 이름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니까 이제 한번 글도 써 보시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디스 토크의 구본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